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연수를 진행하게 된 강릉 구정초등학교 교사 고규주입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구글 사이트를 활용하는 수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글 사이트는 구글 클래스룸과는 다른 도구입니다. 하지만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학스부터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다른 학습 플랫폼을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불가피하게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 대비책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연수가 구글 클래스룸 연수긴 하지만 플랜 B를 생각을 하실 때 좀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해서 안내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이게 손쉽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싶으시거나 반 홈페이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웹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간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배우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이트 개설부터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연결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구글 사이트를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구글 사이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웹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손쉽게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구글 클래스룸에서 서비스하는 것과 같이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 캘린더, 구글의 기본적인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달리해서 홈페이지가 보이는 범위를 조절함으로써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로그인 없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학습 창고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교사 공동체 수업 자료 공간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학급 홈페이지가 개설을 하고 싶으셨던 분께는 따로 이렇게 구축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요.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주소창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ite.google.com/new. 여기서 new가 붙는 이유는요, 구글 사이트가 9버전이 있고 신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버전을 저희가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주소창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주소창에 입력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구글 처음 접속하셨을 때 그 나오는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네모난 점이 9개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선택하시고 사이트 도구라는 부분,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도구 눌러주시면 자, 해당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신버전이 아니라 9버전 사이트 도구로 접속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보시면 새로운 구글 사이트 도구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사이트 도구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꼭 화면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를 만드는 화면과 비슷한데요. 만드는 원리도 역시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미리 만들었었던 이제 페이지들이 나와 있는 화면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를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버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배너처럼 사진을 넣어서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서 배너처럼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영상을 이렇게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드시고 나서 이 홈페이지를 게시하셔서 특정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두에게 공개하는 홈페이지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홈페이지 개설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페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에 더하기 모양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더하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하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새 사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새 사이트가 지금 열렸죠. 자, 기본적으로 처음 사이트에 이제 생성을 하시면, 만드시면 상단에 제목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땡땡 중학교 비상 홈페이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이 페이지 제목이 땡땡 중학교 비상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요 제목은 좌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 화면을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더니 로고 추가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를 선택하셔서 로고를, 우리 학교 로고라든지 우리 반 로고를 이렇게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잠깐 다시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제목이 있는데요. 이 페이지 제목은 원하시는 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길이를 늘리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위에 배경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배경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때 이미지 변경, 머리글 유형이 있는데요. 이미지 변경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위에 보이는 그림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진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이미지 선택을 하시면 지금 이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이미지들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뒤에 배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머리글 유형이라고 보이시죠? 이 위에 그림에 지금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활성화되는 버튼 중에 머리글 유형이 있는데요. 이 머리글 유형을 눌러보시면 이 위에 보이는 그림, 이 그림이 보여지는 형태를 이제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표지는 이렇게 크게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게 되고요. 대형 배너는 이 그림 부분을 좀 더 크게, 배너는 기본값이죠. 기본값 정도, 그리고 제목만은 아예 글씨만 나타나게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드신다 그러면 제목만 하시면 되겠지만, 활용 범위가 잘 넓은 건 아무래도 그냥 배너 형태가 제일 적당할 것 같지만,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뒤로 다시 제가 한번 되돌아갔습니다. 아까 사이트 도구로 되돌아가니까 이미 이 사이트가 저장이 이미 됐죠. 저장이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가지고 하나씩 따라하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원하시는 대로 한번 추가를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땡땡학교 비상 홈페이지라는 문을 만들었고요. 좀 아까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것과 달리 위쪽에 이렇게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 메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오른쪽에 페이지라고 보이시죠? 이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면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페이지를 선생님들께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출석 체크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 페이지는 계열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홈이라는 메뉴에 들어갔을 때 그 아래 폴더가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페이지가 있는 형태로 만드실 수 있고요. 단독으로 떨어뜨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홈 밑에 출석 체크와 교직원용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비상수업 페이지라는 그 메뉴 아래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페이지들은 각각 클릭을 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상수업 페이지 1학년은 1학년 요 사이트 여기 페이지에 접속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2학년은 2학년에, 3학년은 3학년에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학생들이 로그인 없이도 들어와서 그날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는 이렇게 자동으로 메뉴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메뉴가 보여지는 형태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 설정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시고, 네, 모드가 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값으로 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측면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지금 봐선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미리 보기를 하면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톱니바퀴 옆부분에 있는 이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하시면, 네, 사이트가 이제 접속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가 왼쪽 옆에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페이지를 누를 때마다 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종료를 누르시면 미리 보기를 끄실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설정을 측면이 아니라 위로 한번 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해놓고 미리 보기를 했을 때는, 네, 보이시죠? 메뉴가 위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설정에서 모드를 위로 할지 옆으로 할지는, 측면으로 할지는 보여지는 메뉴가 어디에 나타나느냐를 결정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색상도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는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요 화면 위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앞에 그림이 있죠. 네, 이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 즐겨찾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사이트의 어떤 정체성을 알 수 있게 로고를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을 파비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비콘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고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지금 자신만만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제 표시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로고는 똑같은 로고인데, 로고는 이 부분에 표시가 되는 거고, 사이트에 파비콘은 즐겨찾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앞에 표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뷰어 도구, 그 다음에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뷰어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최종 업데이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값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활성화로 놔두시면 되고요. 분석 같은 경우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결을 해서 뭐 방문자 통계라든지 페이지 뷰수라든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크게 활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추적 아이디를 이렇게 활성화 하셔가지고요, 이 애널리틱스에 접속을 하셔서 거기서 요 추적 아이디만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네, 바로 통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기본 설정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제가 2장의 사진과 하나의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네,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지금 다 영상 같지만 왼쪽 2개는 지금 사진이고 그림이고, 가운데 거는 유튜브죠.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삽입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서 아까 저희가 페이지를 건드리려고 이제 페이지 메뉴로 들어가 있었는데, 자, 삽입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삽입을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이미지, 삽입, 드라이브, 그다음 그 밑에도 쭉 있는데, 먼저 텍스트 상자는 그냥 글씨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테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지는 아까처럼 이미지를 삽입하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삽입은 뭐냐면 외부에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이 페이지에다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어떤 게시판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소스 코드를 여기다 입력을 복사를 하셔서 삽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탑재되어 있는 어떤 파일이나 동영상들을 여기 그대로 탑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좀 고민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제공을 하는데요. 원하시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면 그대로 이 형태로 이렇게 사진 넣기, 그 다음에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을 선택을 하고 업로드를 할지, 이미지를 넣을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추가할지, 유튜브 링크를 걸지, 캘린더를 넣을지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선택을 해서 자 10만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 정보원에서 했던 요 강좌가 뜨죠. 그럼 바로 이렇게 삽입이 되고, 제목에 온라인 학급 개설하기 이런 식으로 영상 제목도 넣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는 뭘 넣어볼 거냐면 사진을 넣어볼 겁니다. 사진은 이미지, 그러니까 PC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외부 URL을 사용하시거나 구글 이미지 검색을 활용하시거나 드라이브를 활용하시거나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에 있는 이 파일을 여기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자, 하나 더 올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레이아웃이 아니라 그냥 여기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에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 건데요. 네,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선택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지울게요.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유튜브 주소를 이용해서 바로 링크를 건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이제 링크를 건 겁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지금 저희가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미리 보기 하면 둘 다 재생이 됩니다. 둘 다 재생이 되죠. 조금 느리긴 한데, 네, 재생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게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라는 거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게시라는 버튼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외부 사용자가 또는 우리 학교 사용자가 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이제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를 눌러주시면 최초의 게시, 이 웹 주소를 입력하고 나옵니다. 기본 주소는 이래요. site.google.com/학교 도메인 제가 이제 적은 웹 주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 3으로 했는데 테스트 4 이렇게 해볼까요? 네, 겹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트를 볼 수 있는 사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강원도 교육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보원에서,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지금 배포한 구글 G수익 계정을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강원도 교육청의 모든 사용자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게시를 하시면 이 강원도 교육청에서 배포한, 정보원에서 배포한 G수익을 사용하는 계정만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보안성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변경을 누르셔서 이렇게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기 값인 우리 조직 내 사용자만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도 아니다, 만약에 선생님들끼리만 공유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학생들을 접근 못하게 하신다면 이렇게 추가하시고 게시된 특정 사용자만 추가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사용자가 일단은 활용하실 수 있게 해볼게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걸 비상 홈페이지로 만든다는 개념은 학생들이 쉽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국에는 사실 이렇게 보안을 해 놓는 것보다 오픈시켜 놓는 게 훨씬 좀 편리하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이 사이트를 계속 적극 활용하시려면 조직 내 사용이나 특정 사용자만 볼 수 있게 관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게 게시를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시하기 전에 검색 설정을 하는데, 특히나 이런 홈페이지가 외부에 검색이 돼서 노출되면 뭐 테러를 당하거나 이런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개 검색 엔진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시를 누를게요. 자, 이렇게 게시를 했을 때 미리 보기와 그 다음에 게시 밑에 폴더 메뉴를 선택하시면 게시된 사이트 보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일까 말 그대로 미리 보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실제 게시된 사이트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요, 게시된 사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제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이 돼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브라우저에 지금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요, 네, 아까 지금 크롬에서 접속한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하고 드라이브에서 업로드한 거하고 영상이 다른 점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는 못 느끼셨겠지만 지금은 확연히 드러나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야 외부 링크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권한 설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공유 권한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조직 내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 홈페이지는 전체 사용자한테 풀어놨지만 이 파일은 조직 내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동영상을 게시하시거나 파일을 업로드 하시거나 하실 때는 그냥 올리시는 건 상관없지만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오신다면 꼭 권한 설정을 전체로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잘 보이게 하시고 싶으시면, 네,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올렸던 이 영상이거든요. 여기서 공유를 선택하시고 이제 요 범위를 모든 웹 사용자가 보기 가능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더보기에서 모든 웹 사용자가 보기 가능. 네, 저장을 하시면, 자, 그럼 아까 그 사이트를 다시 제가 접속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아까 이렇게 떴었는데요, 제가 새로 고침을 하면 영상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보통은 편하시니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많이 이렇게 끌어서 올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홈페이지가, 이 사이트가 모두 이렇게 좀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설정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게, 불편한 점이라면 불편한 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만약에 홈페이지는 오픈을 해놓고 싶은데 자료에 대한 거는 접근 권한을 좀 주고 싶다, 그러니까 제한을 걸고 싶다 하는 경우는 이걸 일부러 조직 내 사용자로만 바꿔놓으셔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학부모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자료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자료와 교사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권한 설정을 달리 해놓으면 홈페이지는 항상 오픈이 되어 있지만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지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페이지를 좀 달리해서 하나씩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페이지를
만들 때 살짝 고민하거나 의문이 드셨을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는 다 여기 페이지 모양이 보이는데 교직원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짝대기가 하나 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페이지에 대한 또 권한을 설정을 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점 3개 있는 부분, 페이지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올리고 점 3개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설정, 사본 생성, 속성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이제 설정한다는 거는 지금 이 선택한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로 설정을 한다는 거고요. 페이지 사본 생성이라는 거는 지금 똑같은 페이지를 하나 사본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속성은 여기 지금 페이지 이름을 바꾸실 수 있는 탭이고요. 그리고 맞춤 경로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 페이지 추가는 요 밑에 바로 이제 종속되는 하이 페이지를 추가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탐색 메뉴에서 숨기기. 요걸 선택을 하시면 아까 위쪽 우측 상단에 그 다음에 또는 좌측 요 부분에 메뉴가 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 탐색 메뉴의 표시 부분을 설정하거나 해제했을 때 이게 짝대기 표시가 가 있게, 그러니까 숨기게 되면,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가 보이지 않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만 따로 이용하는 공간을 비밀 공간을 만들어 두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지금 물론 공개가 돼 있지만 학생들이 여기 직접 주소를 치지 않는 이상 접속을 하실 수가 없고, 그 주소는 선생님들끼리만 이제 공유를 하시면 이제 학생하고 좀 분리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죠. 네, 이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아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올린 파일들은 모두가 보게 하려면 권한 설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유튜브나 버튼 이런 다른 기능들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제품들, 예를 들면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설문지 이런 종류의 것들은 모두 똑같이 권한 설정을 해주셔야지 모든 사용자에게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만약에 제가 지금 비상수업 페이지라는 이 페이지에 1학년에는 지금 문서를 추가했고요. 지금 구글 문서를 추가한 상황이고, 2학년에는 프레젠테이션, 3학년에는 이렇게 설문을 올려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려놓은 상황에서 제가 게시된 사이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제 아이디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화면에 보이고요. 지금 문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수정은 안 되지만 이 버튼을 누르셔서 구글 문서로 이동하셔가지고 바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권한을 만약에 학생들이 수정 권한까지 주신다고 하시면 동시에 편집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을 여기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발표 자료를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퀴즈, 이 설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비상 홈페이지를 만약에 운영을 하시다가 학생들의 어떤 출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시면 이 설문을 만들게 되시면요, 이 설문 결과가 이렇게 타임 스탬프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 출석 체크를 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과제를 언제 했는지도 확인이 바로 가능하신 부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요 권한 설정하는 부분만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다 동일한데 이제 아마 설문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설문만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문 같은 경우는 위에 상단에 톱니바퀴 보이시죠? 선택을 하시고 이제 로그인 필요 항목에 보면 강원도 교육청 및 신뢰할 수 있는 하위 조직의 사용자 제한, 다시 말해서 구글 G Suite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조직 내 사용자만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로그인을 안 하면 이 페이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상용으로 만약 사용하신다면 풀어주시는 게 좋고, 조직 내에서 좀 보안을 중요시 하신다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서 아마 배우셨을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만의 홈페이지를 지금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셨는데요. 구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직관적이고 편리하긴 하지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요새 추세라고 할까요?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정보들이 이렇게 영상이나 동시에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좀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학생들하고 뭔가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회원 가입 없이도 자유롭게 좀 운영하고 싶다. 아니면 뭐 학생들과 이제 비밀 수업 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랬을 때 이렇게 홈페이지 하나 구축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앞서서 10차시 동안 이렇게 긴 연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